국민의힘 당대표가 된 이준석 효과. 그러니까 이준석 당대표가 될 때도 물론 코로나 상황이었지만 TV토론, 연설 이런 것이 TV를 통해서 당대표가 됐잖아요. 이게 이제 상승하면서 민주당 후보를 뽑는 과정도 그렇고 국민의힘 후보를 뽑는 과정도 이미 이제 본선 TV 토론을 남겨두고 난 상태에서도 이미 이제 상당히 뜨겁고 치열하고 네. 1등 후보인 김영삼 후보가 전략적으로 네. 안 한 거예요. 네. 그 비하가 있어요. 그 대처의 조언이 있었다고. 예. 예. 그래서 이제 첫 네. TV 토론에서 그 토론 잘한다라는 김대중 대통령이 긴장하고 떨어가지고 제대로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로 첫 TV 토론은 긴장됐을 거예요. 그만큼. 근데 그 뒤로 곧 유 DJ 피론이 나오면서 하니까 계속 저는 후보 될 자격이 없는 사람하고 이제 얘기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아무튼 예. 굉장히 근데 그게 너무 카메라에 선명하게 그 표정과 이게 다 잡히면서 가장 또 엄청 역사적으로 유명했던 그 미국의 TV 토론이 전 세계 최초 TV 네, 토론이죠. 1960년에 이제 케네디 대통령과 이제 그 닉슨 케네디 후보와 닉슨 후보. 원래는 이제 닉슨 후보가 굉장히 지지율도 훨씬 더 높았고 맞습니다. 공화당 후보로서 그리고 노련미가 있었고 맞습니다. 경험과 연륜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정적인 그 지지율이 있었지만 뿐만 아니라 하나 더. 네. 저는 여기에 박근혜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라는 그 한마디에 완전히 그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자들과 보수 세력이 그렇죠. 엄청나게 결집을 한. 네. 안녕하세요. 대통령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대통령 연구소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대선이 또 무르익고 있고요. 네, 아시다시피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지사님께서 최종 민주당 후보로 결정이 되셨고 지금 한창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제 대선 후보 이제 선출을 위한 경선과 또 토론회가 굉장히 또 치열하게 또 전개가 되고 있고 그래서 또 그 토론회가 굉장히 또 많은 관심과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이슈가 되고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TV 토론회가 역시 이 대통령 선거에서 굉장히 또 물론 이미 뭐 지지자들이 다 정해져 있어서 별로 영향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뭐 지금까지의 그런 또 여러 역사적인 또 경험이나 이런 데 비춰보면 사실 그 국민들에게 굉장히 또 많은 영향도 있고 또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올해가 제일 TV 토론 영향이 센 거죠. 왜 그러냐면 코로나거든요. 유세가 안 되잖아요. 모임이 안 되고 연설도 안 되잖아요. 거의 연설이 안 되는 그런 행태를 통해서 TV 토론이라든지 이런 행식을 통해서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이 있고 제가 생각할 때 또 하나는 국민의힘 당대표가 된 이준석 효과. 그러니까 이준석 당대표가 될 때도 물론 코로나 상황이었지만 TV 토론, 연설 이런 것이 TV를 통해서 당대표가 됐잖아요. 이게 이제 상승하면서 민주당 후보를 뽑는 과정도 그렇고 국민의힘 후보를 뽑는 과정도 이미 이제 본선 TV 토론을 남겨두고 난 상태에서도 이미 이제 상당히 뜨겁고 치열하고 그리고 또 횟수도 막 10번씩 잡아가지고 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역마다 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계속해서 이슈별로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후보가 선출이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본선에서 이제 최종 그 후보들끼리의 토론도 굉장히 또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그래서 그 전에 지금까지의 역대 또 대선 때 그런 TV 토론에 대한 좀 저희들 리뷰를 한번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TV 토론의 역사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 우리나라에서 그 TV 토론이 시작된 것이 1997년인가요? 법적으로 95년에 만들어져서 조건은 이제 TV 토론 조건은 원내 5석, 또 정당 지지 5%, 그 다음에 또 5석이 뭐냐? 최근 여론조사 5% 이상. 이렇게 이제 세 조건이 되는 사람은 이제 TV 토론에 나올 수 있게끔 이렇게 조건을 만들어 가지고 97년에 첫 TV 토론을 했는데 사실 원래는 그 이전에도 원래 TV 토론을 했어야 하는데 TV 토론이 그 전에 있었어요. 있었긴 했는데 92년에 있었습니다. 그 전 대선에 있었습니다만 그 어느 한 1위 후보의 강력한 저지와 반대로 무산이 됐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말하는 TV 토론은 이제 합동 TV 토론인데 당시에 TV 토론이 드디어 그
간훈 클럽이라고 한국의 이제 기자들과 이렇게 언론인들이 모여서 만든 그 클럽이 초청해서 한 명의 후보를 불러놓고 패널들이 묻는 방식의 TV 토론이 그때 처음으로 있었어요. 네. 그전 우리 87년 대선은 뭐냐면 바로 이 여의도 광장에서 100만 명을 모아놓고서 유세로. 민주정의당 노태우, 네. 예를 들면 평화민주당 김대중, 예, 통일민주당 김영삼 다 100만씩 동원했거든요. 그때는 이제 세를 과시하는 네, 그렇죠. 게 이제 굉장히 그리고 이제 대중연설.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60년대, 70년대에 있었던 한강변 100만 유세, 뭐 장춘단 100만 유세, 뭐 이런 식의 그 전설. 그게 직선제가 되면서 부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의 그 전설을 부활하려고 했던 게 87년 대선인데 해보니까 그때 이제 돈을 몇 천억을 쓸 때거든요. 그러니까 당선된 쪽은 조를 썼다라고 이야기 드릴 정도로 다 그땐 돈을 주고 동원할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고비용의 정치가 되고 그 모이는 세가시라고 하는 게 이게 쓸데없다. 정말 이제 TV가 이렇게 보급됐는데 TV 토론하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92년에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노태우 대통령도 TV 토론을 적극 응원하겠다 했는데 1등 후보인 김영삼 후보가 전략적으로 네. 안 한 거예요. 네. 그 비하가 있어요. 그 대처의 조언이 있었다고. 예. 예. 이제 이 TV 토론을 해야 된다고 막 네. 무르익으니까 TV 토론을 잘하기로 유명한 사람이 이제 김대중 대통령 아닙니까? 네. 김대중 대통령과 김영삼 대통령, 그 다음에 이제 정주영 후보가 있었는데 이게 1대1 또는 이게 3자 토론이 될 것 같으니까 고민했는데 그때 떠오른 거예요. 마침 그해 9월 달에 영국 총리가 한국을 방한해서 김영삼 그 대표하고 만난 거예요. 거기서 이제 당신이 몇 프로 앞서가냐니까 8% 앞서간다. 그러니까 영국 같으면 그 특정 연도에 한 8% 앞서면 굉장히 앞서는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는 좀 그렇지는 않지만 막 우리 역동성이 세니까. 그러니까 대처가 조언한 게 바로 했던 게 그렇게 앞서가는데 TV 토론을 왜 합니까? 그런 리스크를 왜 집니까? 당연히 거부하세요. 보통 이제 그 지지율이 더 낮은 후보가 예. 이제 그 TV 토론으로 그것을 좀 보완하거나 그렇죠. 공격하고 이런 그 수단으로 TV 토론을 많이 활용했기 때문에 그 예. 1등 이제 가진 자의 여유로서 TV 토론을 뭐 이제 굉장히 좀 그 김영삼 후보가 굉장히 거부했었죠. 그렇죠. 그게 네.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이제 마치고 난 뒤에 네. 2010년 한선 포럼이라고 그 대한민국 선진화 재단이 만든 네. 그 포럼에서 그 발족식 기념 강연으로 그걸 연설을 했어요. 공개적으로. 네, 30분 동안 그걸 자랑했어요. 지나고 보니까 내가 참 잘 결정했다. 전략적으로 잘 결정했고 네. 그래서 대처를 철의 여인이라고 부르는 게 이해가 됐다. 이런 이야기까지 해서 김영삼 대통령이 그걸 자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무산이 되고 이제 97년에 첫 이제 TV 토론이 시작되는데요. 사실 이렇게 뭐 광장에서 정말 그 100만 명 유세할 때는 사실 그 음성과 그 음성에서의 그런 카리스마와 연설의 능력이 이제 빛을 발했다면 이 TV 토론은 완전히 그 얼굴 자체가 그렇죠. 이제 클로즈업돼서 굉장히 가까이 표정과 그 미세한 얼굴의 떨림과 그 당황스러운 모든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표출이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훨씬 더 이제 확 와닿는 게 있죠. 그래서 이제 첫 네. TV 토론에서 그 토론 잘한다라는 김대중 대통령이 긴장하고 떨어가지고 제대로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로 첫 TV 토론은 긴장됐을 거예요. 그만큼. 근데 그 뒤로 곧 이제 DJ 피론이 나오면서 거기에 이제 뭐 흔히 말하면 이제 김한길, 그다음에 TV 토론의 맹수인 뭐 이런 박지원 이런 몇 살이 붙어가지고 완전히 이제 그걸 장악하면서 네. 이해창 후보가 워낙 정치 소년생이고 그러니까 이인재 후보를 압도하는 김대중 대통령의 TV 토론을 통해서 물론 이제 그것만 아니지만 거기에 이제 IMF 이런 게 터지고 이러면서 정말 전설처럼 극적으로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승리하게 된 그리고 그 해가 TV 토론이 약 53회가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뭐 초청 토론 이런 식으로 엄청 많았고 그 다음에 54회가 있었죠. 그렇죠. 예, 뭐 점점 점점 있는데. 줄어들고 네. 있고 추세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종편이 늘어나고 다시 이제 올해
코로나로 해가지고 TV 토론이 완전 부활한 네, 거죠. 그렇죠. 예, 새로운 시대가. TV 토론 전성 시대. 예, 전성 시대 새로 열린 30년 만에 새로 열린 겁니다. 네. 예. 근데 이제 확실히 그 김대중 그 당시 후보께서 이제 물론 이제 첫 TV 토론이기 때문에 좀 많이 떨고 긴장은 하셨지만 그 대중 연설을 할 때의 그 것과 또 TV 토론 할 때는 이분이 또 TV 토론을 대비해서 그 데이터를 네. 굉장히 좀 많이 준비를 많이 해오셔서 딱 TV 토론에 맞게 그래서 굉장히 그 데이터를 그 숫자나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서 아 역시 좀 뭔가 준비된 대통령답다. 맞습니다. 라는 네. 이제 그런 인상을 이제 주셨죠. 흔히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사람은 나이 40이 되고 나면 잘 안 바뀐다고. 근데 김대중 대통령은 나이 그때 60, 70이 다 됐는데 굉장히 유연하게 예, 그걸 네. 다 바꿔낸 사람이에요. 평소에 그 자기의 습관이나 태도나 이런 걸 TV 토론에 맞게 다 바꿔. 그런 걸 보면 정말 권력 의지가 대단한 그 부분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권력 의지를 집권하겠다는 욕심으로 알고 있는 그게 아니라 권력 의지는 바로 그런 겁니다. 대통령이 돼서 나라를 바꾸기 위해서 내가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그 어떤 걸 해도 못 바꿀 것 이런 걸 바꿔내는 것. 그 바꿔내는 용기, 결단 이런 게 권력 의지로 설명되어야 된다. 흔히들 사람들이 권력 의지를 잘못 알아요. 욕을 권력 의지로 아는데 권력 의지는 그게 아닌 거예요. 그쵸. 자기 희생, 자기 단련, 자기 성찰 이런 것들 캄하게 하는 그 결단 이게 권력 의지다 이렇게 생각해요. 혹시 그 안철수 대표님께서 목소리를 바꾼 것도 권력 의지인가요? 뭐 그런 거에 의해서 나왔는데 네. 이제 문제는 이제 그 부분은 지금까지 확인된 바에 의하면 권력 욕인 거죠. 근데 사실 왜 이렇게 이렇게 너무 이렇게 차별적으로 이렇게 그 바꾸기 힘든 목소리까지 이렇게 바꿔가면서 이렇게 강한 카리스마를 이렇게 내보내려고.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네네. 그러니까 권력 의지의 핵심은 뭐냐면 가장 본인이 사랑하고 네. 가장 본인의 기득권이고 본인이 버릴 수 없는 걸 버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네. 안철수 후보는 뭐 다른 걸 좀 버렸을지 몰라도 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인간관, 정치관 이런 걸 하나도 안 바꾸고 네. 그냥 연설 기쁨만 얻으려고 했기 때문에 실수한 거죠. 예. 그런 걸로 봅니다. 예. 안철수 대표님 말씀이 나오니까 또 이 안철수 대표님의 TV 토론 흑역사가 또 갑자기 생각이. 근데 그거는 납니다. 이제 우리 5년 전, 정확하게 4년 전, 4년 네네. 6개월 전인데, 네. 거기서 이제 정말 역사에 남는 토론이었죠. 그렇죠.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이거 하나 하고, 아이 너무 하시네, 뭐 이런 이야기, 예, 뭐 이런 두 가지 코멘트가 생각나는데, 안초딩 뭐 이런 그게 이제 그죠. 아이 너무 하시네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렇게 안 봤는데 너무 하십니다. 이제 상대 질문 유승민 후보한테 그랬나요? 예. 그리고 계속 쳐다보지 않았잖아요. 예, 이렇게. 예. 홍준표 후보가 얘기하는데 계속 홍준표 후보를 쳐다보지 않고 대답하니까 홍준표 후보가 나를 쳐다보고 이야기해라 하니까 계속 저는 후보 될 자격이 없는 사람하고 이제 얘기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예. 굉장히 근데 그게 너무 카메라에 선명하게 그 표정과 이게 다 잡히면서 안철수 후보는 네. 그보다는 오히려 이제 괜찮았던 TV 토론이 오히려 네. 그 5년 전에 있었던 2012년 문재인 후보와 후보 단일화 딱 한 번의 그 TV 토론. 네. 그리고 난 뒤 3일 뒤에 이제 자진 사퇴를 해버리긴 네. 했지만 그 토론은 나름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게 토론에 그때 처음 나왔고 안철수도 보더니 처음이니까 사실은 둘 다 아마추어였기 때문에 우열이 별로 판명 나지도 않았고 또 후보 단일화 토론이다 보니까 서로 진지하게 임하다 보니 그렇게 큰 실수들이 없었어요. 그때는. 근데 이번에 이제 지금부터 2017년은 제가 볼 때는 이제 한국 정치 TV 토론 역사에 뭐 교과서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일이 생긴 거죠. 네, 사실 뭐 인터넷상에서야 뭐 MB 아바타 이런 이야기들 많이 있었지만 뭐 모르는 사실 그런 거에 대해 전혀 모르는 국민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셨는데 그거를 그렇죠. 이제 완전히 모든 국민들이 다 보는 그 TV 토론에서 본인께서 스스로 흔히 하는 말로 조지 레이코프의 이야기하는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고 하는 그에 그대로 들어맞는 MB 아바타를 연상하게 만드는 닉슨이 국민 앞에 나타나가지고 어떻게 사건이 났을 때 저는
사기꾼이 아닙니다. 이렇게 연설한 거고 똑같은 거죠. 네. 그러니까 닉슨 사기꾼 이게 연결되는 거죠. 네. 그 닉슨의 대통령 또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 가장 또 엄청 역사적으로 유명했던 그 미국의 TV 토론이 전 세계 최초 TV 토론이죠. 1960년에 이제 케네디 대통령과 이제 그 닉슨 케네디 후보와 닉슨 후보. 원래는 이제 닉슨 후보가 굉장히 지지율도 훨씬 더 높았고 그렇습니다. 공화당 후보로서 그리고 노련미가 있었고 그렇습니다. 또 경험과 연륜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정적인 그 지지율이 있었지만 뿐만 아니라 하나 더. 그 토론 배틀에 나가서 1등한 사람이 닉슨이에요. 그러니까 토론을 정말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흑백 TV로 반영됐다는 거. 그러니까 그 케네디는 이걸 미디어라고 생각하고 미디어 홍보라고 생각하고 TV 토론을 준비했고 닉슨은 연설이고 대선 전략이라고 생각하고 준비한. 그러니까요. 그 차이인 거예요. 김대중 대통령처럼 그거를 이렇게 전략적으로 바꾸지 못한 체인지가 안 된 스위치가 안 된 전형적인 케이스였는데 역시 그 또 TV 화면에 이렇게 클로즈업된 그 양 후보는 젊은 굉장히 신선하고 그렇죠. 굉장히 감각 있고 이렇게 깔끔한 그래서 재미있는 결과가 있잖아요. TV를 본 사람은 케네디 성, 라디오를 들은 사람은 닉슨 성. 근데 문제는 뭐냐면 라디오를 훨씬 더 사람들이 많이 들었는데 TV를 봤던 사람들의 그 막 논란 이야기가 계속 입으로 전파되면서 덮어버린 거죠. 왜냐하면 너무 그때의 그 닉슨 후보가 그 TV 그 화면에서 잡힌 모습이 너무나도 그 지쳐 보이고 피로하고 그 연로하고 그 초췌해 보이는 그 모습이었다고 그러니까 닉슨은 우리가 근데 그 다시 봐야 되는 건 뭐냐면 그때 당시에 아이젠하워 대통령이라고 하는 공화당 대통령에서 8년을 부통령을 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40대였단 말이에요. 또 그러니까 케네디만 40대가 아니라 닉슨도 40대였어요. 그런데 닉슨의 이미지는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그 차이 이런 거 이제 그게 TV 토론의 유명한 출발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 보면 TV 토론이 이제 멋있는 TV 토론이 된 게 제가 보면 2002년에 노무현 대통령과 정몽준의 후보 단일화 토론. 이게 이제 빛이 났죠. 그때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은 TV 토론 나가면 굉장히 도전적이고 열정적이고 상대를 그냥 코너에 몰고 이런 직설적이고 이랬는데 굉장히 침착하고 그렇죠. 안정되게 동생을 품에 안듯이 이해한다는 듯이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감이구나 이 인사를 줘서 그 직후에 실시되는 여론조사에서 극적으로 몇 프로 차이 아니게 또 그럼 또 반전 매력을 또 보여주셨죠. 그래서 그때 당시 하여튼 뭐 정몽준은 당시 사실은 대통령 될 자격이 없었잖아요. 사실은 뭐 월드컵 꿈은 이루어진다. 월드컵에 4강에 들어갔다고 뜨기 시작해가지고 그 바람이 불었는데 그게 이제 노무현 안티 노무현 현상하고 결합돼서 그러다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다시 이제 되찾아 먹은 거죠. 그러긴 하지만 그게 이제 빛나는 TV 토론이었다고 보고요. 굉장히 그리고 또 오히려 이게 기대했던 효과보다는 오히려 반전의 결과를 줬던 것이 그 박근혜 후보와 이정희 후보, 문재인 후보, 그 3자 토론, 이제 그 토론도 굉장히 역사에 남을 만한 토론인 것 같아요. 5년 전 토론인데 박근혜 대표는 질문을 제대로 답 못한 것도 몇 개 있었고, 어쨌든 굉장히 모든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거냐고 질문했는데. 제가 대통령이 되면 다 할 거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대통령 하려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좀 말이 좀 씹히기도 하고 이제 이정희 후보가 좀 이제 역사에 남는 발언을 했죠. 그게 뭐죠? 저는 여기에 박근혜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라는 그 한마디에 완전히 그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자들과 보수 세력이 엄청나게 결집을 한 그 계기가 됐던. 그리고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이 그 중도 사태의 국고 보조금 문제가 이제 법제화되는 그런 계기가 된 그런 거였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거슬러 올라가면 2007년 17대 대선. 이 17대 대선은 이명박 대통령이 너무 이제 그 후보가 앞서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좀
양자 대결 이걸 다 피하고 그죠. 거부했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한 있잖아요. 원내 5석, 정당 지지 5%, 그 다음에 최근 여론조사 5% 이상. 그러다가 이걸 낮췄어요. 뭘 낮췄냐면 그 정당 지지를 3%로 낮췄어요. 그러다 보니까 후보가 6명이 나온 거예요. 네. 한번 이렇게 세알해 볼게요. 이명박, 네. 권영길, 정동영 일단 순서도 좀 해줘. 그 다음에 이제 권영길, 네. 그 다음에 이인재, 그 다음에 문국현, 창조한국당, 네, 창조한국당 문국현. 또 한 명이 누구지? 6명이니까 이해찬. 네. 6명이 나온 거예요. TV 토론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한 사람당 할당되어 있는 그냥 물리적인 게 20분이 안 돼요. 네. 뭐 묻고 답하고 그러면 한 사람당 10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굉장히 그냥 형식적인 토론이었고 사실 그때는 이명박 후보께서 압도적이었고 그리고 그 TV 토론을 그 굉장히 거부하고 기피했던 것이 그 BBK에 대한 그 질문을 계속 이렇게 또 토론을 또 정동영 후보가 또 잘하잖아요. 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백은 뭐 선거 전략으로 비해서 그냥 의무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나오라고 하는 3번의 TV 토론만 한 거예요. 의무적으로 이제 규정된 것만 이제 응했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한국 TV 토론에 실패한 TV 토론 2007년, 흑역사 2017년, 최초의 시도 97년, 97년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마무리 하실까요? 네. 이분 요즘 TV 토론에 대한 잠깐 총평을. 요즘 그 TV 토론 어떻게 보고 계세요? 국민의힘 토론이요. 네, 저는 지금 국민의힘 TV 토론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잘 보고 있고요. 특히 그 윤석열 후보, 홍준표 후보의 맞수 토론과 유승민 후보와 그 원희룡 후보의 맞수 토론이 굉장히 좀 그 인상이 깊었고 특히 원희룡 후보의 재발견과 원희룡 후보가 또 최근에 어쨌든 그 윤석열 후보와 뭔가 케미가 좀 맞으면서도 원희룡 후보가 더 이상 칭찬하지 마세요. 스토커로 신고하겠다. 이런 또 센스. 아무튼 좀 재미있게 하면서 최근에는 그래도 좀 정책적인 부분들을 이제 뭐 네거티브보다는 좀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모습들은 굉장히 좀 인상 깊게 보고 있습니다. 그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국민의힘이 하고 있는 8명 이상 8명을 줄이고 8명을 4명으로 줄이고 이게 설계가 좋은 것 같아요. 설계를 잘한 것 같아요. 요즘 유행하는 설계. 그리고 이제 4강을 하니까 양자 대결 1대1 토론이 가능하잖아요. 맞수 토론. 이것도 정말 잘한 것 같고요. 그리고 홍준표 후보가 참 조금 굉장히 그 TV 토론에서 그 빛을 발하지 못하는 게 최근에 이제 굉장히 또 드러나면서 이 부분 조금 잘한다고 알려진 홍준표 후보가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사실 좀 실망하게 좀 전략을 잘못 짰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냐면 첫째 전략을 자기가 다 품에 안는 넉넉한 여유 있는 후보가 돼서 기존의 전투적이고 직설적이고 순발력 있는 홍준표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요게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팀 플레이가 이루어지지 않는 평상시 실력으로 나와도 되겠지만 하면서 내가 볼 때 준비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계속 그냥 똑같은 또 하나 하시고 또 하나 이건 사실 여부는 모르겠는데 홍준표 후보의 TV 토론 대책반에 간자가 있다, 간첩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근데 사실 뭐 홍준표 후보는 뭐 그런 참모들 말을 또 들을 것 같은 분도 아니고 그냥 독고다이로 다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런 참고도 안 하실 것 같고 참고를 하셨다면 사실 그런 토론이 나올 수가 없었고 오히려 정말 토론을 하면 굉장히 좀 지지율이 떨어질 것 같아 불안해라고 이렇게 회자가 되었는 이야기가 되었던 윤석열 후보가 훨씬 더 홍준표 후보를 하고 홍준표 후보가 좀 말렸다. 그런 현상이 있는데 이제 국민의힘의 절대적 지지층인 50대 이상에서 60대 부분에서 이 부분을 과연 홍준표 후보가 토론을 못하고 윤석열 후보가 토론을 잘하구나 이렇게 판단할지는 조금 미지수예요. 그래서 토론을 잘한다기보다도 사실 토론이 없었죠. 이 맞수 토론에서. 그러니까 유승민 원희룡 후보는 토론을 하셨지만 그러니까 여기는 아예 토론이 없었고 일방적으로 홍준표 후보가 계속해서 도덕성 이야기만 계속 밀어붙이고 하지만 그 도덕성 이 이야기 공격에 대해서 굉장히 그 윤석열 후보가
센스 있게 그 대응을 잘 이렇게 받아쳤다. 네. 그 홍준표 대표가 예전에 했던 이야기를 다시 돌려드리겠다. 나는 그 점을 보면서 네. 아, 간첩이 있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준비되어 있더만요. 답변이. 그래서 네. 정말 네. 윤석열 후보 쪽에서 준비를 잘했던지 아니면 네. 간첩이 있던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뭐 밝혀지겠지만. 네. 자, 그래서 이제 뭐 홍준표 후보가 최종 후보로 되실 것 같습니까? 아니, 지금은 정말 좀 모르겠어요. 오리무중인데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래도 예측을 해주셔야죠. 예측은 조금 이따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으로서 돈을 네. 걸라면 윤석열에 걸겠습니다. 예. 근데 윤석열 약간 후보, 이제 혼돈 상태고 네. 예를 들면 뭐 지금 후보, 고발 사주 이런 것도 나오고 이러고 있기 때문에 이제 네. 토론회만 결정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또 이제 최종 후보가 이제 또 결정이 돼서 또 본선 이제 최종 또 본선에서의 또 TV 토론에 대해서도 또 대통령 연구소에서도 계속해서 네. 함께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계속 짚어 나가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드립니다. 좋은 시간 다음 주에 되세요. 봬요. 감사합니다.